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텔레그램과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 중인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2022 하반기 NFT 트렌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먼저 NFT의 개념에 대해서 좀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저 오늘은 이제 디파이보다 NFT의 좀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이 자리를 빌어갖고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NFT는 다 아시다시피 non-fungible 토큰의 이제 약자로서 이제 대체 불가하다는 이제 토큰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네. 대체 불가라는 이 개념 자체가 일반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 대체 불가를 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상점에 가서 거스름돈으로 받은 1만 원하고 은행에서 받은 인출한 1만 원은 사실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1만 원 중에 하나가 특별한 일련 번호를 갖고 있거나 하면 그 지폐를 컬렉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다른 가치가 생기게 되고 네. 이 일련 번호를 가진 1만 원은 더 이상 다른 1만 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지 않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대체 불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NFT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과 어떤 예술품과 연결해서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쓰는 10,000원짜리 현금은 FT라고 할 수 있고 맞습니다. 10,000원짜리인데 가령 뭐 어떤 위인이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사용한 10,000원짜리라고 하면 네. NFT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NFT가 생긴 지는 좀 됐는데요. 좀 네네.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 간략하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 NFT는 2012년 처음 이제 개념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2009년에 비트코인이 이제 출시가 되었고, 3년 뒤 2012년에 이 생소한 NFT라는 개념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됐다는 게 굉장히 특이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암호화폐에서 일하는 분들이 NFT에 대해서 개념을 알게 된 거는 2017년 같습니다. 근데 2017년도 이더리움 기반의 크립토 키트라고 하는 굉장히 그 재밌고 어떻게 보면 그 고양이 그림이 있는 하나의 NFT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고양이들끼리 서로 이제 교배가 가능하고 그래서 교배로 태어난 새로운 어떤 종의 어떤 고양이들이 사람들한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게임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때 당시 NFT도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좀 안 것 같고 그 이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립토 펑크를 통해서 이제 SNS 이제 PFP라고 하죠. 프로파일 이제 픽처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출시되면서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보급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많은 NFT 기술 자체는 이제 게임 산업에 많이 적용되곤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게임 내에 있는 디지털 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할 때 NFT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빼내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당시 NFT 기술하면은 이제 게임에 있는 미들웨어 기술에 굉장히 이제 포커싱을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 이제 하반기에 샌드박스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비전 펀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이 유치하고 나서 네. 사람들한테 NFT가 하나의 산업으로서 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려지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게임사들 그다음에 흔히 알고 있는 어떤 카카오라는 그런 메신저들에서도 이제 NFT를 활용한 사업으로 많이 신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NFT 기반의 다양한 산업들 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고 있나요? 네, 대부분 이제 NFT를 활용해서 신사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게임사 같습니다. 예전에는 게임을 무료로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플레이어가 게임 안에서 이제 아이템을 돈을 주고 사갖고 어떤 자신들의 이제 재미를 위해서 썼다고 하면은 네. 이제는 아이템을 게임 내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거래소에서 아이템을 판매를 하고 그 아이템 NFT화된 그 아이템을 네. 플레이어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게 서로 거래할 수 있게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아이템만 팔아서 수익을 올리던 이제 게임사들이 결국 NFT를 거래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수익도 이제 부가적으로 창출하는 사례가 많이 발전되고 있고요. 또
또 패션 쪽을 좀 들여다보면 이제 네.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하는 어떤 루이비통이나 아니면 샤넬 같은 그런 브랜드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클래식 이미지도 좋지만 이제 MZ 세대를 겨냥해서 조금 더 클래식하지만 조금 더 트렌디한 어떤 그 브랜드를 좀 확장하기 위해서 NFT랑 많이 결합을 해서 버추얼 굿즈라는 걸 많이 발매하고 있습니다. 네. NFT가 기존 어떤 레거시 경제 시장을 좀 바꾼 것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 같은 경우 예전에는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신의 아이디어가 있으면 엑셀레이터나 아니면 다른 VC들한테 피칭을 하고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과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NFT가 이제 대중화되면서 어떤 네. 일이 벌어졌냐면 리테일 투자자들한테 NFT를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NFT를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이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사람들은 네. 그 비전을 믿고서 NFT를 사주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NFT로 통해서 이제 자금 모집을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제 발전이 됐고 그 금액이 작지가 않아서 사람들이 오히려 엔젤 투자나 VC 투자보다 이 NFT로서 펀드레이징을 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NFT 시장에서 탄생한 콘텐츠 IP들이 전통 시장과 결합하는 사례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 네, 맞습니다. 최근 이제 많은 블루칩이라고 불리우는 이제 NFT 프로젝트들이 NFT에서 자신들의 어떤 캐릭터를 활용해서 IP의 가치를 만들고 네. 전통 산업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한 예로는 이제 BAYC라는 이제 네. NFT가 있는데 유가랩스라는 어떤 스타트업이 개발한 네네. 하나의 이제 IP입니다. 그 IP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립토 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NFT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끌었었는데 네. 그들이 최근에 추가적으로 5,500억 원을 이제 VC들한테 투자 유치를 받아서 지금 게임 산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IP를 활용하여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고 그 게임 캐릭터가 여러 가지 이제 미션을 클리어하는 하나의 생태계를 하나의 게임 어떻게 메타버스 게임을 좀 만들고 있는 게 하나의 흥미로운 점이고요. 네. 또 다른 점은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이제 클로넥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알티팩트라는 이제 프랑스에 있는 버추어 패션 웨어러블 굿즈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네. 이 회사들이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일본 디자이너와 합작해서 클로넥스라는 이제 3D 이제 PFP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최근에 나이키한테 인수가 됐어요. 이제 카더라에 따르면은 이제 네. 1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으로 이제 딜이 성사됐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 분들은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IP를 활용해서 지금 스트릿 패션 산업에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릿 패션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나이키가 만들었던 어떤 조던이나 어떤 덩크라는 그런 신발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입고 다니는 어떤 추리닝이나 어떤 그런 후디 같은 여러 가지 그 트렌디한 옷들을 그 스트릿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구매를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웹3가 무엇인지 NFT를 통해서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게 가상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만들어낸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크립토에서 기반한 IP를 네. 가지고 이제 레거시 영역으로 진출하는 네, 맞습니다.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얘기해 주셨던 BAYC나 아티팩트나 이런 클로넥스 같은 NFT를 조금 있으면 또 보여드릴 것이기 네. 때문에 이것들 말고 최근에 좀 주목받는 NFT 프로젝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이제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NFT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이제 비풀이라고 이제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이제 만든 이제 위뉴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요. 위뉴. 그 위뉴라는 이 회사는 10KTF 그다음에 랭가 팩토리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사람들의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웹툰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이제 재밌는 스토리를 프로젝트에 결합을 시켰고요. 그래서 매일 한 장씩의 웹툰을 SNS를 통해서 보여주고 사람들이 NFT를 구매함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참여형 NFT라는 개념을 처음 개발한 것이 이제 위뉴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나레이티브 NFT로 해외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주목받고 있는 NFT
프로젝트 중에 파인아트 영역에서는 QQL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습니다. QQL이 어떤 뜻인가요? 네, QQL은 이제 타일러 홉스라는 이제 파인애트 작가, 미국 작가가 만든 두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아트블록이라고 하는 이제 큐레이팅을 통한 NFT를 모아놓은 하나의 브랜드거든요. 네. 그 아트블록에서 가장 NFT를 비싸게 판 이제 어떻게 보면 스타 작가였어요. 네, 지금 네. 화면에 그래서-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타일러 홉스가 이제 네. 자신이 기존에는 자신이 만든 NFT를 네. 불특정 다수들한테 이제 판매를 했지만 이렇게 일방향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조금 너무 지루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컬렉터들도 이 작품을 만드는 활동에 참여를 시키면 아. 어떨까. 그래서 자신은 코크리에이터라는 단어를 쓰면서 네. 컬렉터와 아티스트가 같이 작업을 네. 할 수 있는 하나의 디지털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것이 바로 이제 QQ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커뮤니티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제 가서 이제 뭔가를 작동하는 뭔가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네. 작품에 반영이 되는 형식이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총 999개의 이제 패스권을 팔았고요. 그 패스권을 가진 사람만 그 특별한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공간에 들어가서 타일러 홉스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색깔들, 모양들, 그다음에 패턴들을 그 컬렉터들이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그 선택을 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이미지를 렌더링해서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하나의 작품을 탄생하게 되고 컬렉터가 그것이 마음에 들 때 민트를 눌러가지고 NFT화 시킬 수 있는 하나의 창의적인 그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NFT가 잘 나간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에 얼마 정도 하나 이런 게 궁금하실 텐데 네.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이제 오픈시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10,000 정도에서 $10,000에서 $20,000 정도가 지금 가격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네. 타일러 홉스가 처음 이제 아트블록에서 판매한 NFT들은 한 개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와. 2억 원 정도 가치를 이제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네. 두 번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가치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네.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FP NFT 중에서도 좀 특이한 내러티브를 가진 PFP가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PFP로 대표적인 프로젝트는 아까 말씀드린 10KTF로 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10KTF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가 만든 이제 세 번째 이제 작품인데요. 10KTF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NFT들을 하나의 가방이나 옷이나 구두나 이런 것들에 자신의 PFP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입히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큰 주목을 받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웨어러블 그 굿즈에 반영이 되는 걸 보고 굉장히 큰 재미를 느꼈습니다. 또 그 다른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렌가 팩토리인데요. 그 나레이티브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렌가 그 NFT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만화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느낄 수 있어갖고 네. 아무래도 PFP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레거시 기업들이 투자를 집행한 유명 스튜디오들도 화제를 모았었는데 점점 이 단발성 웹3 프로젝트와는 차별적인 그런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현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디지털 상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IP가 전통 산업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네. 그 이동한 것뿐만 아니라 결국 전통 산업에서 가장 큰 스포츠 웨어로서 가장 큰 나이키가 어떻게 보면 1조 원 상당의 금액을 지불하고 이제 인수한 회사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알트팩트입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라카미 다카시와 이제 알트팩트가 공동으로 만든 이 클로넥스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와. 3D 이미지로 된 하나의 PFP입니다. 근데 네. 저 캐릭터들이 입고 있는 신발, 옷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NFT화 돼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발행이 되었고요. 네. 그래서 저것을 통해서 뭔가 버추얼 세상에서 자신의 아바타에 자신의 옷을 입힐 때 저런 NFT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특이한 개념을 가지고 최근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도 사실은 저 프로젝트를 굉장히 관심 있게 봤는데 예. 그 저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 뭔가 3D로 움직이고 그 옷을 입힐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이렇게 좀 깔끔하게 움직이는 프로젝트는 없어요, 거의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나이키가 처음에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카더라로 1조 원의 인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납득이 가는 네.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좀 재밌었던 것은 제가 이제 2주 전에 저기 파운더와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 아, 네. 네. 이제 물어보니까 되게 어리더라고요. 이제 한국 나이로 치면은 한 28살. 28살. 28살 예. 정도 되는 분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1조 원의 나이키한테 회사를 이제 매각을 한 건데 네. 그 친구는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클로넥스는 어떻게 무라카미 다카시라는 큰 일본 작가와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 있었냐 물어봤더니 네. 자신이 인스타그램 통해서 다이렉트 메시지를 그냥 보냈대요. 아. 그러고 나서 네. 난 널 좋아하고 네. 우리는 버추얼 굿즈를 만드는 사람들인데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볼래? 라고 했더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자라고 답변이 왔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보면 클로넥스라는 하나의 프로젝트가 탄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직접 네. 연결이 된 사례네요. 네, 디자이너도 마침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었나 봐요. 핸드폰을 들고. 그렇죠. 근데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 이제 산업들은 뭔가 비즈니스 때 그러니까 B2B로서 어떤 프로포즈를 작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업성을 판단한 다음에 네. 서로의 어떤 제품을 공동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예. 이 웹3 이 암호화폐 이 시장은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향과 사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공통된 점이 많다고 하면 네. 누구든지 그게 같이 뭐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가 있다. 이런 문화가 또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것들을 계속 창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점이 좀 기존 시장과 많이 다른 차별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콜라보레이션이나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는 네, 맞습니다. 설명이시고 네. NFT 업계에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주도하는 NFT도 좀 네. 눈에 띄었던 것 같은데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제 인기가 많았던 솔라나 NFT는 네. 디갓이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아마 화면에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프랭크라는 이제 분께서 만든 프로젝트가 디갓인데 이 디갓이 이미지가 굉장히 미국의 20대들 그러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뭔가 되게 뭐 서핑 할 것 같고 되게 네. 어떻게 쿨한 이미지를 가진 그런 캐릭터들을 그 PFP로 하나를 만든 프로젝트였어요. 저게 좀 먹히는 양식인가 봐요. 네, 그림 근데 양식. 이제 되게 특이했던 점은 뭐냐면 저런 프로젝트가 솔라나에서 한 100개가 넘게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도 저 프로젝트가 지금의 가치를 만들 거라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금 한 NFT 한 개당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저게 왜 저렇게까지 유명해졌냐라는 걸 조금 보면 네. 저 프랭크라는 파운더가 알고 보니 굉장히 재력가라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 돈이 많고 또 되게 재밌는 거는 최근에 스포츠 구단에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혼자서. 그러면서 이 디갓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한 PFP가 아니라 우리가 스포츠와 결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초석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고 디갓의 프로젝트에 한번 같이 참여해봐라라고 해서 네. 사람들이 지금 2천만 원까지 이제 사기 시작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인플루언서 주도형 NFT 살펴봤는데 뿐만 아니라 유명인이나 또 유명 회사에서 투자한 NFT도 굉장히 화제를 모았잖아요. 네. 그중에서 최근에는 테라 사태로 파산이 결정된 글로벌 투자 회사인 3에로 캐피탈이 보유한 NFT가 또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이렇게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 풀리겠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파산 절차에 있고 이제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디지털 자산들을 시장에 매각함으로써 기존의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NFT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큰 관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살펴를 보니까 대부분의 것들은 굉장히 전통 파인아트 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더라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아트블록스라는 네. 그 브랜드 하에 있는 작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 다음에 오토클리프라는 이제 작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오토클리프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많은 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네. 근데 이 프로젝트는 크립토펑크라고 하는 네. 라바랩스 크립토
펑크를 만든 라바레스 회사가 만든 두 번째 작품이었어요. 네. 근데 이 작품은 되게 특이하게도 제너레이티브 아트인데 모든 이미지들이 NFT에 이제 있는 이미지들이 온체인에서 그려졌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NFT 프로젝트의 이미지들은 외부에 있는 서버에 저장이 되고 네. 그 주소를 호스팅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오토클리프, 그러니까 라바레스가 만든 오토클리프는 온체인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한 하나의 특별한 사례로서 큰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코파운더가 주도를 해서 만든 NFT들을 지금 보고 계신 거고요. 네. 아무래도 만화와 어떤 웹툰 이런 것들과 많이 닮아 있죠. 뭐 네. 밈 같은 것들도 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네,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셜 미디어에서 사람들의 눈을 많이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결국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결국에는 코파운더들이나 아니면 창립자가 유명하게 되면 큰 가치를 오히려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으로 그 뭐 올해 2022년 하반기 지금 NFT 트렌드에 대해서 저희가 네. 좀 살펴봤는데 올해가 좀 남았잖아요. 네. 지금 10월, 11월, 12월이 네. 남았는데 올해 말 혹은 내년에는 이런 트렌드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지금 가장 큰 변화는 네. 컬렉터들을 NFT 작업에 참여시키는 것이 공통된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트렌드가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생각을 해보면 한국이 콘텐츠가 가장 많은 나라고 그렇죠. 최근에 콘텐츠로서 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떻게 보면 주목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도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일본에서 망가가 있었다면 지금은 K 어떤 웹툰이 있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네. 결국에는 이런 나레이티브를 이용한 유저 참여형 NFT들이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내년에는 아마 발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디파이 농부 조 선생과 함께 NFT 프로젝트들과 또 NFT 전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